네, 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개장 초에 1960선도 돌파했던 코스피 시장인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2.8%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함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T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플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적인 이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이 큰 폭 상승하면서 사실 오늘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기대감을 조금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약간 실망감을 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중국의 1월 신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비해서 9.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또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아무래도 좀 악화적인 요인을 작용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는 시멘트 업종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강세 모습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현대시멘트나 한일시멘트, 성신양해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시멘트 가격 상승 그리고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주, 시멘트주, 건설 관련 업종에 좀 온기가 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등락률 보시면 오늘 주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그다지 없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설주가 좀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라든지 예전에 소형주택에만 이제 있었던 가격 상승이 중대형주까지 확장되는 모습에서 건설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좀 시장 좀 투자 심리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와 좀 골고루 특히 이제 중소형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는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 부실 PF 사업장의 대손 충당금 그리고 지분 손실 등이 지난해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됐다라는 모습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고려개발 같은 경우도 역시 8% 정도입니다. 워크아웃 진행 중이고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 부각되면서 오늘 좀 중소형 건설주들이 약간 탑픽의 업종으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도 비교적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직하우스 3.8%대 반등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또 중국의 두 개 브랜드가 신규 런칭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좀 상승했던 모습. 그리고 동일방직 같은 경우도 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좀 이어나갔는데요. 저평가와 이제 베트남 면방 투자에 대한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반등세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역시 좀 내수주가 약간 눈에 띕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이랑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래도 한국가스공사는 보합 수준까지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한국전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6년 만에 이제 배당을 실시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요인. 하지만 이제까지의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수금 회복 속도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나오면서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정지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악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좀 따라잡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시총 상위별로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좀 이슈가 있습니다. MWC 모바일 월드 콘클래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갤럭시 S5에 대한 공개 기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버전이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지 않나 앞으로 삼성전자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죠. 페이스북의 이제 왓츠업 인수가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적인 투자는 분명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조금 약세를 보였던 모습.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할 매각 이슈죠. 경남과 광주은행 분리
후 좀 주가가 약세가 예상되고 2월 달 말에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좀 단기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한 정오까지는 좀 버텨주다가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한 것도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아주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플러스 흐름을 오전장 초반에 좀 보이는 듯 했었습니다만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이 됐고요. 하락 전환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힘을 실어내지 못한 채 결국에는 0.4% 정도 선에서의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좀 매도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동시호가 때 조금 매도 규모를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동시호가 때 330억 원 이상 축소한 반면에 코스닥은 그 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90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꽤 견조하게 일정 부분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보였고 특히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해지면서 마스크라든지 손 세척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시 좀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이 장 초반까지만 해도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윗골을 좀 다루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오늘 CJ E&M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포스코 ICT나 차바이오엔 그리고 인터파크 등이 소폭씩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핫했었던 일부 게임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로서 5.5% 가까운 하락 흐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주 몇 개만 좀 짚어보실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드디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비 37% 감소한 4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긴 했었습니다만 예상치를 소폭 좀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는 2% 가까운 하락 흐름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메지온 같은 경우는 금일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유대나필의 미국 FDA 품목 허가 신청 때문에 기술 수출료 유입으로 올해 영업이익 부분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